2024년 3월 12일 새벽입니다. 오전 1시 33분입니다. 어제가 이제 3월 11일 월요일이었는데, 제가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무슨 아파가지고 일을 못 본 적은 거의 없었거든요. 그런데 어제 3월 11일 날 월요일 날 아침에 출근을 해가지고, 뭐 원래 출근은 제가 좀 일찍 합니다. 한 5시 반에서 6시 그 사이 되면 출근을 하는데, 하여튼 어제 출근을 해가지고 저 부산에서 출근할 때도 있고, 요 김해에서 회사 출근할 때도 있고, 그런데 부산에서 출근하게 되면은, 부산 대신동에서 출근하게 되면은 버스하고 경전철하고 전부 다 3번을 갈아타야 돼요. 그래 도착하면은 한 6시 한 2, 30분 정도 되고, 김해에서 이제 출근하게 되면은, 회사에 도착하게 되면은 5시 한 4, 50분 이래 돼요. 여하튼 출근을 하는데, 아침에 이제 출근해가지고 있는데, 아침 한 7시쯤 되니까, 이제 그때부터는 일을 좀 해야 되는데, 몸이 이상해요, 몸이. 조금 어지럽기도 하고, 아무래도 이상해서, 뭐,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은, 겨우 이제 한 2시간 버티다가, 한 3시간을 버텼구나. 아침 7시부터니까. 3시간을 버티다가, 이제 좀 큰 일은 좀 해놓고, 10시 돼서 도저히 근무가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이런 말도 안 나오고, 그러니까 뭐 커피 한 잔 마시고 싶은데 마실 만한 그런 기운도 없어요. 커피 마실 그런 기운도 없고, 걷는 것도 안 되고, 그러니까 일이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참 겨우 해가지고, 옷도 이제 거기서는 작업복을 입으니까, 작업복 입고 뭐 집에 오기는 좀 그러니까, 이제 출퇴근복 이것을 갈아입는 것도 겨우 갈아입었다고. 옷 갈아입는 것도 겨우 갈아입었으니까 그 뭐 일이 되겠습니까? 안 그래도 그 하는 일은 거의 다 뭐 중노동은 아니더라도 거의 뭐 노동인데, 그래서 이제 우리 직원님 가운데 한 분이 우리 집까지 이제 데려다 줘가지고 하루 종일 잤습니다. 하루 종일.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뭐 즐겨 듣는 그런 방송이 있습니다. 유튜브 방송. 윤창중님의 이제 윤칼세라고, 윤창중의 칼럼 세상, 그리고 김현정의 그 뉴스쇼도 이렇게 한 번씩 보고, 그 다음에 서울의 소리, 이 방송도 이렇게 봄으로써 이제 돌아가는 정치판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뭐 전혀 못했어요. 전혀 뭐, 그러니까 깜깜무소식이지. 그냥 하루 종일 잤으니까. 그런데 가만히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내가 이와 같은 현상이 몇 번 되거든요. 한 30년 동안에 이번에 3번째에, 예. 그전에는 뭐 건강으로 인해가지고, 뭐 몸이, 쉽게 생각해보니까,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까 몸살 같아요. 몸살 같나. 아침에 조금 토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 내가 지금 김해에 오는 이 부산에서 쭉 살다가 김해에서 온 것은 내가 41살 때 왔습니다. 41살 때
요 앞에 그 내동 동부 아파트 그 아파트를 이제 구입을 하고 사고 또 그 뭐 인테리도 하고 또 이제 그 지금 요 보이는 이 컴퓨터 책상하고 요 책상하고 요 침대 침대하고 저 책장하고 뭐 기타 많은 것이 그때 샀습니다. 동부 아파트 요 컴퓨터 책상 동부 아파트 이제 입주하면서 약 28년 전에 입주하면서 그때 이제 우리 애들이 어렸기 때문에 국민학교 다닐 때거든요. 초등학교 다닐 때니까 거기에 먼저 맞추어서 공부방을 만들어 주면은 그 책상이 필요하니까 그 책상이 이 책상입니다. 그리고 28년 전에 그 뭐 책상도 사야 되고 또 소파도 사야 되고 그 좀 넓은 집으로 왔으니까 18평 살다가 30평으로 이사 왔거든요. 지금은 이제 살고 있는 데는 여기는 36평이고 그런데 그 뭐 18평 살다가 30평으로 오니까 그 거실이 큼직하니까 그 소파도 사고 또 기타 이제 농도 완전 새 농으로 샀습니다. 그때 28년 전에 그러니까 뭐 그때 또 샤시도 아주 최고급으로 했고 그 뭐 집을 사는데 그 돈이 많이 들잖아요. 집 사는데도 돈이 많이 듭니다만은 집 사고 난 다음에 그 뭐 취득세 뭐야 그 뭐 세금도 내야 되고 또 기타 이제 이런 인테리어도 해야 되고 또 기타 이제 이거 뭐야 그 책장 뭐 책상 소파 우리 집 사람은 손도 하나 갖다가 안 합니다. 뭐 전혀 신경 안 써요. 그냥 살림만 살고 내가 전부 다 내가 알아서 합니다. 내가 전부 다 뭐 돈을 어떻게 구입을 해야 되고 어떻게 인테리어는 어떻게 해야 되고 막 이런 거는 100%내 소관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이제 또 우리는 이제 조상님 제사를 극진히 모시기 때문에 오늘 제가 좀 이렇게 누워 있을 때 제일 생각나시는 분이 뭐 좀 이런 말하면 죄송스럽습니다만은 제 어머니보다는 제 할머니가 먼저 생각이 나요. 할머니. 할머니가 그렇게 오늘따라 참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님은 이제 그 시장에서 장사를 하셨기 때문에 우리 아버님께서 일찍이 돌아가셨어요. 내 7살 때 돌아가셔가지고 이제 뭐 가장이 없으니까 어머니께서 생계를 유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침 새벽에 나가시면 밤 12시 돼서 들어오신다고. 그러니까 이제 집에 살림은 노상 우리 할머니께서 사셨다고. 그래서 내를 돌보아주고 내를 먹여주고 뭐 모든 돌보는 사람은 우리 할머니세요. 그래서 늘 할머니가 오늘 같은 날은 더 생각이 난다고요. 그건 그렇고 그래 이제 그 조상님 제사를 극진히 모시기 때문에 그때 이제 동부 아파트 1996년 12월 달에 이사를 왔어요. 이사를 와가지고 얼마 안 돼서 할아버지 제사를 지낸다고. 그래 제사를 지내고 하니까 이제 그 제사 지내고 난 그 다음 날 오늘 같은 현상이 왔어요. 그냥 몸이 막 으시시하게 춥고 토할 것 같고 좀 어지럽고 그래 알고 보니까 몸살인 것 같아. 그러니까 너무 이제 신경을 썼으니까 아파트 한 채 사는 게 그 뭐야 그 돈 장만하는 게 수월한 게 아니잖아요. 뭐 봉급 받으면서 기타 그렇게 하고 인테리어 하고 뭐 가구 들라야 되고 기타 또 그런 데다가 할아버지 제사까지 또 이제 들어오고 이렇게 하니까 뭐 제사 준비야 우리 집사람이 하지만은 그래도 그때 우리 집은 종갓집이기 때문에 손님이 엄청 옵니다. 그때 막 진짜 엄청 많으신 분들이 이게 할아버지 제사 때 왔어요. 그날 또 우리 집이 이제 집들이도 하고 이러니까 막 겸해가지고 왔는데 그 다음날 되니까 이제 막
어시시시시 한 게 막 한기가 들고 막 어지럽고 그렇더라고요. 그런 적이 한번 있었어요. 28년 전에 그런 일이 한번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으로부터 한 10년 전만 하면은 2014년 때는 내가 공무원으로 있었을 때거든요. 정확한 연도는 모르겠습니다만은 2013년 아니면은 2014년, 2012년인가? 2013년 정도 됐겠네요. 2013년 정도 돼가지고 내가 이제 회사에서 일을 하는데 갑자기 이제 위에 상사님께서 내보다 높으신 분이 어떤 과제를 맡기더라고요. 요 일을 좀 해야 된다. 시간 나는 대로 천천히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좀 작업을 해주면 좋겠다 하더라고. 그래서 그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구체적으로 이야기는 못 하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안 되겠다 싶어서 저 중동부 수도사업소 있을 때에 거기 있다가 강서 수도사업소로 이제 발령받아 다시 왔는데, 중동부 수도사업소 있을 때 내하고 잘 친했던 그 직원이 그 안모모씨라고 있어요. 안모모씨라고 있는데 그분이 내한테 이제 그 간이 침대를 하나 사주더라고요. 그때 그 당시 중동부 사업소 있을 때도 회사 일이 많을 때는 거기서 간이 침대 깔아놓고 그 밤 한 12시, 1시, 지금 이제 1시 45분이잖아. 요 때까지 일을 하다가 잠깐 두세 시간, 서너 시간 눈 붙이고 또 일어나서 또 일하고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내한테 사준 그 간이 침대가 있었어요. 지금도 있습니다. 제가 대신동 가면은 그 침대가 있어요. 그 침대를 이제 그 강서 사업소 가져와가지고, 그 침대에서 똑같이 그래 일을 했다고. 그러니까 뭐 낮에는 또 이렇게 계속 일을 하고, 이제 직원들 다 퇴근하고 나면은 그 우리 상사께서 내한테 맡긴 그 업무가 있어요. 그 업무를 하기 위해서 뭐 밤 10시, 11시, 12시, 새벽 1시, 2시 이래가지고 했다고. 해가지고 우리 상사님이 그걸 한 6개월이나 한 1년 있으면 안 하겠나 이러더라고. 근데 내가 한 보름 만에 해놔버렸어요. 내 성격은 워낙 바로 이제 빠르고 정확하고 신속 정확 친절, 이것이 내 이제 우체국 근무할 때 그 우체국 사원이 그렇다고. 신속하고 정확하고 빨라야 돼요. 등기 우편물 같은 거 갖다 줄 때는 신속하게도 갖다 줘야 되지만 또 정확해야 됩니다. 딴 사람한테 갖다 주면 큰일 납니다. 이거 등기 우편물을 딴 사람한테 주면은 그 법적으로 소송 붙으면 그 손해배상 뭐 기타 굉장히 골치 아파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줘야 된다고. 안 그래요? 생각해 보세요. 등기 우편물을 딴 사람한테 줘가 되겠느냐고요. 거기에 재산상 문제도 있고 기타 신분상의 불이익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걸 잘못 전달해가지고 되겠느냐고요. 그래서 나는 아주 정확성이 몸에 철두철미하게 배어 있는 사람입니다. 또 신속하고 정확하고 또 친절하고 그런 것이 몸에 배어 있기 때문에 신속 정확한 것을 하기 위해 한 보름 만에 일을 했다고. 그 과제를 나름대로 다 처리를 거의 다 처리를 다 했을 때 그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아침 한 10시쯤 되니까 오늘 아침 같은 그런 현상이 오더라고. 그러니까 막 조금 춥기도 하고 어질어질하고 좀 뭐라 그러나 막 빙빙 돌리고 그래가지고 하루 푹 쉬니까 낫더라고. 그래 뭐 그런 적이 있었는데 오늘이 그렇습니다. 오늘 말고 어제가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몸살 날 일이 없는데 내가 왜 그럴까 이 생각을 해봤어요. 어제는 그 봄날은 간다 그 노래도 부르고 또 박인수 선생님 있습니다. 오늘 조금 전에 그 가진 자가 도둑놈이다 이 유튜브도 올리셨던데 내가 늘 이야기합니다만은 인류 역사상 가장 공부를 많이 하신 분 신인님 빼고 허경영 신인님 빼고 신인님이시니까 이분은
빼고 일반 인간으로서는 가장 인류 역사상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 그 박인수 선생님이다. 나는 늘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분도 나이가 70, 내보다 4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70서이죠. 그런데 경호, 경인, 신묘, 임진 계사니까 아마 1952년생인가 그렇게 알아요. 73세인데 이분하고는 이제 내가 작년에 가서 이제 3분을 만났고 또 붕우유신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때 붕우유신이라고 하는 것은 친구 간에 그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이 말, 이런 뜻이지만 실질적으로 보면은 어려울 때에 물질적으로 이렇게 도와주는 사람, 쉽게 말하면 요즘 말로 하면 화폐 경제 시대에 있어서 돈을 이렇게 도와주는 사람이 진짜 친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허경영 신인님을 따른다 해가지고 말이지 그 정회원 가입도 안 했다. 정회원 가입하면 자기 계좌에서 그 일정한 금액이 빠져나가야 됩니다. 그 정회원 등록했다는 것은 자기 화폐 경제 시대에 있어서 자기의 정성을 돈으로 이렇게 표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국가혁명당원이다 그러면은 당비를 또 이렇게 자기 그 형편에 맞게끔 납부를 하는 겁니다. 자동 납부가 되잖아요. 그리고 또한 이제 신인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대천지 사업을 하시는 데 있어서 같이 동참하는 의미에서 뭐 백선우님 말씀대로 말이지 그 100조 원의 가치를 주고 100만 원을 받는 것이 그게 축복이잖아. 또 명패도 그렇고 또 뭐 대천사도 뭐 그렇고 뭐 오늘 보니까 대천사와 천사와의 차이점을 이야기하시더라고. 여튼 신인님을 따른다 그러면은 물질로서 표현을 해야 되는 겁니다. 화폐 경제 시대에 있어서.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그 하늘궁은 이제 조만간에 오늘 보니까 강옥기님이라고 있어요. 강옥기님이 그 대박났네 대박나서 하늘궁 대박났네 이런 노래가 있더라고요. 나는 어제 아래 그 하늘궁 가서 그 노래를 한번 들었는데 오늘 그 유튜브로 한번 봤어요. 그러니까 뜻이 좋더라고. 그 어떤 여성분이 부르는데 강옥기님이더라고. 대박났네 대박나서 하늘궁이 대박나고 말이지. 청룡열차 그러니까 그 허경영 신인님을 배경이라 하기도 하고 청룡이라고도 하고 거기는 청룡이라 해놨더라고. 원래는 항룡이죠. 허경영 신인님은 청룡 아니고 항룡이죠. 그런데 시에는 배경으로도 표현합니다. 하여튼 용입니다. 또 원래 용띠고. 그런데 청룡열차 떠나기 전에 이제 한번 아련해라. 아련은 이제 신인님께서 모든 사람들이 그 미쳤다, 뭐 이렇게 표현한 사람들이 결국 가서는 이제 신인님께 다 절을 하게 될 날이 온다. 이제 그런 말씀도 하시면서 그때 이제 따르는 사람들은 좀 때가 늦지 않느냐. 때는 늦으리 이 말도 하셨는데 하여튼 그 청룡열차 강옥기님이 그렇게 부르더라고. 하늘궁이 대박났다는 그런 노래 부르던데. 여하튼 전 세계 모든 인류가 조만간에 신인님을 이제 아련하러 올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미리 준비를 해 놓는다고 하기 위해서는 이제 그 하늘궁의 모든 그 모텔 그 전부 다 인수를 하셨잖아. 하시고 또 그것도 부족하니까 제2 하늘궁, 제3 하늘궁에 이제 이렇게 마장호수, 기잔호수 그 부근에 이렇게 다 준비를 해 놓으시잖아. 지금 하고 있고. 그 다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이렇게 발표를 하시죠. 그럼 지금 하시는 것은 몇 년 뒤에 발표하신다고. 그게 다 들어가는 것이 필요한 것이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하늘궁에 지금 허경영 신인께서 계시는 그 우리 하늘궁, 그 경기도 양주시 장흥면 석현리 204번지에 있는 그 하늘궁도 처음에는 김기상 고모님께서 그 땅 팔은 돈 그 잔금을 가지고 그 김기상 고모님 이름으로 산 거지만 그 돈이 들어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분이 이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가족, 자기 이제 자손들이 그것을 상속받으려고 하니까 해가지고 이제 이것을 또 경매에 붙이고 하는 과정에서 현실적으로 이제 아무도 도움을 주지 않았는데 도움을 억 단위를 뭐 한 10억 가까운 돈을 이렇게 융통할 수 있도록 하신 분이 최서진 이사님이잖아요. 그 돈 없이는 되느냐고. 그리고 그것만 했나? 그건 아니잖아. 그리고 그 기와집이 처음에는 지금 현재 들어가 있는 그 기와집은 원래 기와집의 보다 약 한 절반 정도 정축한 거예요. 더 느린 거예요. 원래는 그 반동가리예요. 반동가리인데 벽을 튀어버리고 확장을 했다고. 확장할 때 이제 그때 아마 클로버 한 사람들이 있었다고. 그때 클로버 하나가 100만 원 했거든요. 100만 원 할 때 그 허경영 신인님을 이분이 신인님이시구나 이렇게 이제 확철 대우하신 그 1만 2천 명의 도통군자들 전생에 최하 이제 뭐 위대하신 영혼들이죠. 최하 이제 왕이나 왕비나 또는 뭐 대장군이나 그 뭐 김동섭 사회 보시는 분은 을주문득 장군이라고 그러잖아. 그리고 이제 2018년도에 이제 오신 분이 저 누구냐, 허성정 도당위원장 같은 분은 광개토 대왕이고 이제 아인슈타인이고, 최선우 진희님은 이제 그 석가모니고 이제 또 강정산이고 뭐 다 아는 사실이잖아요. 그리고 그 앞에서 있는 분은 이영숙 대천사님은 내가 오래 만나 뵈었지만 그분은 누가죠. 그리고 백선우님은 이제 마태 예수 제자들이 이제 거기 있고, 최서진 이사님은 마리아, 예수님을 낳은 그 마리아님이고, 그런 전생을 가지신 분들이 이제 뭔가 모르게 말이야. 내가 그린 것 어서 저기 또 저 어디야 마산 창원인가 거기 의사 하시는 분, 치과 의사 하시는 분, 그 경호원도 하시다가 치과 의사 하신 분이 있어요. 그런 분은 이제 그 의사 되는 게 수월한 게 아니잖아요. 아주 이제 대한민국의 수재들만 의사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아주 그 참 공부를 아주 잘해야 의사가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현실적으로. 그런 분이 중학교 때, 또 고등학교 때 나는 꼭 한 사람을 찾아봐야 된다. 이렇게 해 나오다가 결국 가서 신인님을 이제 그 신인님의 그 천부경 강의를 듣고 이분이시구나 해서 경호도 하시면서, 그분은 엄청 축복을 많이 주신 분입니다. 그 치과 의사 하시는 분인데 그분들이 이제 뭐 친인척뿐만 아니라 그 직장에 근무하시는 분까지 이래가지고, 그리고 심지어는 완전히 무슨 전혀 모르시는 어떤 뭐 연예인에게도 축복을 주신 분이에요.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죠. 오늘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분들이 크로바를 샀다고. 나도 그 중에 한 사람이지만 그래가지고 그걸 이제 확장을 한 거 아니에요. 지금 현재 하늘궁도 확장했고 하늘궁 앞에 있는 그 마당 그것도 인수도 하고 그 기타 이제 그 뒤에 이제 많은 이제 후원자들이 이렇게 나왔는데, 그게 이제 뭐 그래 하다가 또 이렇게 안티가 된 사람들도 있지만은 그거는 극소수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듯이 이제 그 박인수 선생님에게도 이제 지금 57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1421년을 오늘 이야기하시던데, 1421년은 14는 7이 2개지 않습니까? 그리고 21은 7이 3개단 말이에요. 그럼 2개, 3개 합치면은 5개잖아. 그러니까 7이 5개 있다. 그것도 57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1421. 1421년도에 정화함대가 있었어. 정화함대. 그게 이제 콜럼버스가 그 미대륙을 발견할 때 탔던 그 배보다 한 100배 정도 더 큰 그런 배가 있더라고요. 사진으로 봤어요. 그 정화함대를 이끈 분이 결국 가서는 결국 이제 우리나라 사람이에요. 오늘 그 신인님께 이제 어떤 분이
오늘 말고 어제지. 어제 그 신인님께 어떤 분이 질문을 했는데 중국에 있는 지명하고 한국에 있는 지명하고 같은 게 많은데 이것이 뭡니까? 이렇게 문의를 했다고. 예를 들어서 이제 광주 하면 우리나라 그 광주가 있잖아. 5.18 그 묘지 있는데 오늘 그 송영길이가 그 옥중 출마를 했어요. 옥중 출마하신 분이 이때까지 9명입니다. 거기에서 5명이 그 당선이 되고 있어도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당대표가 감옥 생활하면서 창당대회를 한 것은 처음이에요. 그 이제 광주 서구 갑지역에 출마했는데 그건 그렇고 하여튼 그 호남 지방에 광주가 있잖아. 그런데 중국에도 광주가 있고 경북 안동, 내 경북 안동 사람이잖아. 안동인데 중국에도 안동이 있어요. 안동 있고 부산도 있고 마산도 있고 신의주도 있고 다 있어요. 지명이 똑같다고. 이게 왜 그랬습니까? 질문을 하니까 신인께서 이제 뭐 같을 수가 있다 이런 식으로 했는데 내가 볼 때는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어차피 한중일이 하나가 돼야 되잖아요. 한중일이 하나가 이제 되게 우리가 이제 일본하고 이제 몽고와 먼저 신인께서 대통령이 되시고 난 이후에 몽고와 하나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일본하고 하나가 돼가지고 상임 이사국에 들어가신다. 그래 하시면서 아시아 통일할 때 한중일이 하나니까 원래 그러니까 불필요하게 외교적인 마찰을 일으켜서는 안 된다 이 말이야. 오늘 보니까 저 소나무당에 김도 이름을 자꾸 알아도 잊어버렸네요. 김도원인가 그래요. 우리 그 양산에 보면은 그 김도은님인가 있어요. 그 위원장님 있어요. 양산 위원장님. 그분 그 굉장히 그 선거운동도 많이 하시고 참 허경영 신인님을 열정적으로 따르시는 분인데 김도은인가 그래요. 그런데 소나무당에 김도은님이 이제 입당을 하셨어요. 이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러더라고. 문제는 정치보다는 경제다 말이에요. 경제. 예. 문제는 경제라고. 사람이 잘 먹고 잘 살았고 이 사람이 이제 돈에 그 걱정 없도록 해주는 게 중요한데 또 경제보다는 외교다 그러더라고. 왜냐니까 외교를 잘해야 경제가 잘 된다.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 지금 이제 뭐 중국이 우리나라 봐서는 한금알을 낳는 거의와 같은데 그런 이제 그 외교를 못하니까 이런 것은 안 된다 이제 이래가지고 지적을 하더라고. 소나무당에 입당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베트남 그 대사로 있었던 분인데 아이고 여하튼 한중일이 이제 하나가 돼야 되기 때문에 불필요하게 외교적 마찰을 일으켜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니까 원래 우리 중국 땅이 우리 한국이 있었다 이런 말을 하면 되겠느냐고. 안 되잖아 여기. 그래서 이제 그런 말씀을 이제 정확하게는 안 하셨습니다만 앞으로는 이제 원래 역사가 밝혀지죠. 원래 중국은 얼마 안 돼. 얼마 안 되고 중국 대륙의 대부분은 우리나라가 있었고 거기서 이제 일로 이주를 한 거야. 한반도로 이주를 했다고. 이주를 하고 양쯔강 밑으로는 거기 또 일본에서 있었어. 일본에서 있다가 명치유선 때 이제 많은 양쯔강 밑에 있는 일본인들이 이제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일본 섬에 갔고 간 사람도 있고 안 간 사람들은 거기 눌러 앉아가지고 2차 세계대전 때까지만 하더라도 있었다는 그런 말이 있어요. 그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는 세계 역사는 어차피 이제 새롭게 공부를 해야 되니까. 그랬는데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이 이제 박인수 선생님이에요. 그래서 내가 박인수 선생님에게 이제 많지는 않지만 조금씩 이제 후원을 좀 했습니다. 왜냐하니까 572라고 하는 책이 이제 꼭 번역돼서 나오니까 돈이 필요한데 이분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후원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박윤수 선생님한테 며칠 전에 전화가 한번 왔어요. 와서 대화를 하고 어젯밤에도 어제 저녁에도 전화가 와서 또 통화도 하고 그랬습니다. 어제 저녁까지만 해도 괜찮았는데 아침에 좀 이렇게 몸이 안 좋더라고. 이제는 조금 회복이 됐는데 이제는 뭐 완전 회복이 안 됐겠지만은 그래도 직장에 가서 또 일을 할 만한 그런 능력은 좀 됐으니까 내가 유튜브를 하지. 그리고 정신이 그 희몽할 때는 그 유튜브 듣는 것도 힘들어서 못 들어요. 듣는 것도 신경을 써야 되니까 그런 게 안 되더라고. 안 들었어요. 하루 종일 안 듣다가 이제 오늘 들었는데 뭐 그런 것을 내가 기록으로 남겨놓습니다. 지금 어차피 지금 이 모든 것은 허경영 국가혁명당 총재님께서 즉 신인님께서 대한민국 21대 대통령이 되셔가지고 전 세계 모든 인류를 이렇게 천년 동안 지상 성경 세계를 만드는 그런 일을 지금 하기 위해서 이 모든 인류 역사가 지금 움직이지 나가고 있는데 거기서 일어난 일을 내가 기록으로 좀 남기려고 해요. 그래서 연월 일시가 또렷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어제죠. 3월 11일 날 오후 3시에 소나무당에서 기자회견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송혜원님, 그 민주당 전 20대 국회의원이에요. 송혜원님이 나오고 최대집 의사협회장, 전 의사협회장, 그리고 미디어워치 대표 그 변희재님, 그리고 정철성 변호사, 그리고 김도은인가 전 베트남 주재 그 대사 하셨던 분, 하여튼 그리고 또 사회 보시는 분이 있는데 황머던데 이름은 내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이런 분이 이제 창당대를 했는데 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이제 조국 혁신당을 만들었잖아요. 요즘 당을 많이 만들고 있어요. 민경욱 의원이 부정선거 척결당을 만들었더라고. 자기 이제 그 국민의힘에서 공천을 못 받아가지고 그랬고, 또 내가 그 박용진이 하고 정봉주하고 지금 그 결선 투표 붙었는데 궁금했는데 오늘 그 결과가 나와가지고 정봉주 의원이 됐더라고. 박용진이가 아웃됐더라고. 그 정봉주 의원이 몇 년 전에 서울시장 출마를 하려고 했었을 때에 그 당시에 성추행이다 이제 이런 억울한 누명을 써가지고 굉장히 고통을 겪었어요. 그래가 결국 대부분 판결에 무죄가 나왔는데 정봉주 의원이 그 이명박 대통령 때 그 원래 그분이 탄돌입니다. 탄돌이가 뭐냐 하면은 2014년 총선이 17대 총선이거든요. 그때는 대통령이 노무현이었다고.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그 당시에 무슨 말을 한마디 선거법에 위반된다 이래가지고 아마 그 헌법재판소에 이제 탄핵이 올라가가지고 지금 대통령 직무 그 권한이 중지가 돼 있었을 때 그 총선이 열린 적이 있어요. 2017년 17대 총선. 그때 노무현 대통령을 탄핵했다 이래가지고 국민들의 여론이 엄청 안 좋았다고. 그래서 열린 우리 당인가 그 당시에 거기에 출마하신 분들이 엄청 많이 당선됐다고. 그때 당선된 사람이 정봉주라고. 그래 있다가 이명박 대통령 들어서고 이제 BBK 그 문제를 바른말 했다고. 바른말 하니까 이제 구속 수감되고 국회의원직 뺏기고 그래요. 바른말 해가지고 국회의원직 상실되고 구속된 사람이 많아요. 정봉주 씨도 그렇고 또 돌아가신 그 노회찬이도 그래요. 노회찬이도 삼성에 대해서 바른말 한번 하다가 국회의원직이 날아간 적이 있다고. 지금 그렇습니다. 근데 정봉주 의원이 이번에 이제 경선에서 박용진을 꺾었던데 하여튼 뭐 그런 일이 오늘 지금 있습니다. 있는데 조국 혁신당에 워낙 이제 알고 싶은 게 많으니까 내가 몸살 난 것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유튜브를 하는데 뭐 한 3, 40분, 4, 50분 이렇게 하더라도 전부 다 많은 것을 알고 1시간 정도 알고 1, 2분 정도 이야기를 한다고요. 그래서 뭐 자면서도 듣고 아래 그 서울 갔다 내려오면서도 막 계속 그 리시버로
그, 그 하늘군 그 강의도 듣고 또 딴 것도 듣고 막 그 또 집에 갔다 와서도 듣고 아침에도 듣고 막 이렇게 듣는 게 많다 보니까 너무 이제 정보량이 많다 보니까 몸살이 나지 않았나 이 생각도 들어요. 하여튼 그 조국 혁신당에서 지금 이제 인기가 좋아요. 좋은데 그 변희재 님이 볼 때는 조국 혁신당에서 이제 싸울 사람이 없다 이거지. 뭐 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뭐 싸우는 신용은 하는데 그 밑에 들어온 사람들 박은정 검사나 뭐 차 뭐야 차 무슨 건인데 그런 검사 그저 김학의 그저 법무부 차관 그 출국할 때 금지시킨 사람이 차 무슨 건 그 검사 이런 사람을 많이 채용을 했다고. 그리고 신장식 저 변호사도 이렇게 그걸 했는데 변희재님 눈으로 볼 때는 이런 사람은 싸우는 사람이 아니다 이거라. 그러니까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3년 동안 더 하면은 나라가 절단 나니까 3년은 너무 기니까 이 사람을 끌어내야 된다. 조기 종식시켜야 된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조기 종식시키는 그 어떤 그 무기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가장 그 무기 그걸 가지고 있는 것이 변희재의 이제 나는 그의 겨울 너희들이 한 짓을 알고 있다. 이 책을 이제 이 책이 무기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21대 국회의원 중에 김의겸이하고 최강욱이 이런 의원들한테 이 변희재 님이 책을 전부 다 줬어. 그래가지고 이 좀 국회에서 터뜨리라. 그러면은 바로 윤석열 정부가 무너져 내려앉으니까 하라 했는데 한 사람도 안 하는 거야. 한 사람도 그걸 채택을 안 했어요. 그 법사위원회에서 변희재의 말을 한마디도 안 했다고. 그러니까 이번에 국회로 직접 들어간다고. 변희재 님이 무슨 국회의원으로서 뭐 세비가 탐이 난다거나 명예를 탐하거나 이런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런 사람 같으면 나는 변희재의 비협도 끄집어내지 않습니다. 이분은 정의로운 사람이고 내가 볼 때는 진실한 사람이니까 내가 이렇게 변희재를 자꾸 언급을 해요. 나는 진실하지 않고 이렇게 성실하지 않고 거짓 있는 사람은 내 입에 대지도 않습니다. 조금 전에 그 저기 말한 거 저기 박인수 선생님도 진실을 향한 일심이 강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중국에서 우리가 있다가 한반도로 이주를 했다고. 불과 얼마 전에 이주했어요. 얼마 전에 이주했다고. 한 100년 조금 더 전에 이주했지. 원래 우리가 한반도는 성역이라 그러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이 대한민국 한반도 역사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우리가 새로 공부를 해야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바로 허경영 신인께서 내가 볼 때는 하늘군 강의 때에 원래 우리가 중국에 있었다 이런 말 하면은 뭐 되겠느냐고. 대통령 후보로 역임하셨던 분인데 그래 알면서도 못하지 않았나 이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우리가 21대 그러니까 2020년 4.15 총선 때 국회의원 출마를 우리가 여러 번 했잖아요. 뭐 한 50명 넘게 출마를 했다고. 비례하고 지역하고 다 합치면은 207, 80명 나왔는데 그때 다 당선 많이 된다고 이야기를 한 것은 그 당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렇게 해가지고 허경영 신인님의 33가지 공약을 씨를 뿌려야 된단 말이야. 그때니까 당선된다는 식으로 천사 테스트하면 됐단 말이야. 안 됐다 해가지고 뭐 바람과 함께 사라진 사람들도 있지만은 그게 그런 게 아니거든. 그게 씨앗이 발화가 돼가지고 지금 이제 열매가 맺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들어요. 조금 덥네요. 저기 지금 오늘 그 박윤수 선생님께서 가진 자가 도둑놈이다 이 유튜브를 하셨는데 거기에 보면은 우리나라 이제 경제는 폭망이다. 그래서 재벌 회장들은 지금 잠을 못 자고 있을 거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건 아주 정확하게 잘 보고 있다고. 그래서 그리고 그 라나 회장님이 하는 말씀이 지금 어차피 미국은 지금 이제 가짜 미국 대통령 그 바이든 그리고 진짜 미국을 움직이는 데는 미국 군부가 움직인다.
그렇게 말했거든요. 그 말하고 박인수 선생님하고 말이 일치가 돼요. 박인수 선생님은 라나 회장님을 전혀 모를 것 같아요. 나는 다 보잖아. 나는 박인수 선생님 강의도 듣고 라나 회장님 말씀도 듣고 허경영 신인님 말씀도 듣고 지금 뭐 변희재 오늘 내가 아무리 이제 이런 조금 전에 나가지고 경향TV 4시에 한 거 하고 3시에 그 기자회견한 거 하고 그리고 그 전에 또 10호 그 한 거 3가지를 들었다고. 지금 못 들은 것이 변희재님께서 이제 6시에 시사 스픽스에서 말씀한 걸 내가 아직 못 들었다고. 그리고 9시에 강진구 뉴탐사하고 이제 이야기한 걸 내가 아직 2개를 못 들었어요. 그거 다 듣다가는 새벽 4시가 될 것 같은데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나도 유튜브도 해야 되면서 그 2개는 나중에 또 들으려고 해요. 그렇게 많이 듣다 보니까 뭐 몸살도 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변희재의 이제 그 라나 회장님의 말씀도 그래요. 미국에도 이제는 2024년에 뭔가 터져야 된다 이거지. 더 이상은 안 간다. 2024년 11월 달에 지금으로부터 8개월 뒤에 미국 대통령 선거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대통령 선거가 없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오늘 박윤수 선생님의 말씀을 들어보면은 이제 재벌 회장은 잠을 못 자고 있다. 그리고 은행은 이미 망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뭐냐 하니까 우리가 1945년 같으면 잊어버리지 않잖아요. 8월 해방이 있었던 해고 1950년 하면 우리가 안 잊어버리지. 한국 사람으로서 1950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하면 그걸 모르는 사람 어디 있냐고. 1950 하면 6.25 이렇게 생각하잖아. 그리고 1960년 하면 그것도 다 기억한다고. 4.19 혁명 일어난 해거든. 그리고 1979년 하면은 딱 생각나는 게 뭐냐고. 박정희 대통령 시해 사건 일어난 해라고. 그 위에 뭐 굵직굵직한 사건들이 많이 있지만은 2024년 하면은 그에 버금가는 그런 큰 일이 터지는 그런 해가 아닌가 이 생각이 들어요. 그 제2의 IMF 같은 거. 그러니까 뭐 재벌 회장이 이제 뭐 잠을 못 잘 정도로 그런 엄청난 일이 생긴다는 거. 은행이 이미 망했다는 거 말도 있고. 그러니까 엄청난 어떤 그 격동기가 오는 것 같아. 2024년에 원래 그와 같은 상황에서 다 죽어가는 일인 상황에서 난세의 영웅 허경영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지. 그것도 국회의원 신분을. 어제 내가 우리 저 대신동에 있을 때 우리 작은 어머니 오셨더라고. 작은 아버지하고 오셨는데 내가 이제 우리 장모님께서 쓰고 계시던 한 2, 300만 짜리 그 돌침대가 있었다고. 돌아가셨으니까 그 침대를 이제 뭐 처분을 해야 되잖아요. 뭐 버리든지 뭐 당근 마켓이나 이런 데 팔든지 안 그러면 누굴 주든지 뭐 안 그러면 뭐 폐기 처분해가지고 돈을 주든지 뭐 돈을 주고 버리든지 뭐 몇 개 중에 하나 해야 되잖아. 남을 주든지 안 그래요? 그거 보면은 뭐 좋아요. 그게. 팔든지 안 그러면 돈 주고 버리든지 그래야 돼요. 빚값어치가 뭐 냉장고 고급 냉장고라도 급할 때는 그냥 폐기 처분할 수밖에 없어요. 임자 만나면은 뭐 아주 충분히 쓸 수 있는 것도 이렇게 팔 수 있지만은 급하게 빨리 이제 할 때는 그냥 돈 주고 버려야 돼요. 충분히 쓸 수 있는 것도 그래요. 그 돌침대고 한번 쓰실랍니까? 이제 이래 가지고 한번 어제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에 그래 내가 그랬어요. 우리 작은 어머니는 원래 연세가 80 너이네요. 80 너입니다. 80 너이고 85이가 85이네. 경진생이니까 85입니다. 85이고 우리 작은 아버지는 86이고 이러는데 내가 그랬어요. 이번 4.10 총선에 지역으로 뽑는 게 하나 있고
비례대표 용지는 길어요. 한 7, 80cm 된다고. 그 길쭉한 그 용지는 국가혁명당을 좀 이렇게 찍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국회의원 신분에서는 대통령 되기가 수월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작은 어머니도 나이가 많지만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렇지. 허경영 총재님이 이제 국회의원 신분에서는 대통령 되기가 수월치. 그 말씀하시던데. 여하튼 뭐 국회에 좀 들어가셔가지고 신분이 국회의원 신분 같으면은 대부분이 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함부로 못 건드린다고. 지금은 완전히 뭐 그리고 이왕 또 국회의원 되실 때에 비례대표로 될 때 그때는 이제 늘 제가 이야기합니다만은 벚꽃이 필 때인데 남쪽에서는 이쪽 남쪽 지방에서는 그때 큰 좀 바람이 좀 불어가지고 국가혁명당 바람이 좀 불어서 한 10석 정도 놓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거기는 좀 실명을 거론해서 미안하지만은 그 박병우 저 울산광역시당 그 위원장님이 있어요. 그분도 아주 훌륭하신 분이에요. 그런 분이라든지 뭐 기타 이제 각 그 도의 위원장님이 있다고. 경상남도당 위원장님이 이제 그 허성정 위원장님, 또 뭐 부산시당의 또 위원장님, 경기도 위원장님, 또 이제 강원도가 최선우 진인님이 강원도 위원장님인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분들 과거에 그 전생이 화려하잖아요. 그런 분들이 같이 좀 국회에 입성을 해가지고 신인님을 좌우 앞뒤로 이렇게 하면서 아마 금년 이제 22대 국회가 2024년 6월 1일부터 아마 시작할 거예요. 시작하게 되면은 아마 그때쯤 되면은 엄청난 어떤 제2의 IMF보다 더 심한,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전혀 잊지 못하는 그런 극심한 어떤 그 난세에서 신의 조화가, 섭리의 조화가 일어나서 허경영 신인님의 이제 돌풍이 이제 일어나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현실적으로 보는 겁니다. 이미 결정은 돼 있고 내가 늘 이야기합니다만은 허경영 신인님께서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셔가지고 세계 황제가 되시는 것은 이미 정해져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해서 될 것인가를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도 될 수 있고 저렇게도 될 수 있고, 만약에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서 혹시 뭐 당선이 안 된다 하더라도 대통령 되는 데는 아무 이상 없어요. 그것도 하나의 신의 섭리니까. 최수진 이사님께서 전생이 그 이화여대생이었잖아. 그리고 한국사에서 이제 그 허경영 신인님의 품에서 돌아가셨다고. 돌아가실 때 그 허경영 신인께서 그 당시에는 이제 고등학생이니까 얼마나 울었겠느냐고. 엄청 울었어요. 눈물로 쓴 편지는 뭐 읽을 수가 없어요. 이런 말이 있는데. 그때 중랑천 다리 밑에 그 운막촌이죠. 태어나신 거기에 찾아가셔가지고 새 여인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우셨어요. 새 여인이라고 하는 것은 어머님, 조자 개자 식자 어머님, 그리고 이제 김명숙이죠. 국민학교 다닐 때 자기 허경영 소년한테 사랑을 무한정으로 주신 그 선생님, 그리고 이화여대생 그 누님, 이 세 분이 누님이 왜 그렇게 떠나가느냐 이야. 그래서 무한정으로 오셨는데 결국 신의 섭리가 어떻느냐고 이제 다시 환생을 해서 그 하늘궁 그 기와집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가면 만날 수 있는데 그것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신 분이 됐잖아. 지금 뭐 대천사 1억인데 그 1억 하기가 수월한 게 아니잖아. 백공명표 500만 원 하는 것도 그래 수월한 게 아닌데 그 8억이라는 돈을 이렇게 융통을 해줄 수 있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 김기상 고모님 같은 분은 뭐 이자를 한 달에 500만 원씩 오랫동안 냈다고 하는데 그만큼 신뢰성이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냐고. 지금 모 대통령처럼 신뢰성이 없는 분이 아니잖아. 나는 그 허경영 신인님께서 반드시 한 약속은 지킨다, 이런 것을 굳게 믿습니다. 하다못해 변희재 씨만 하더라도 신의가 있는 사람이에요.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왜 저렇게 변희재 씨가
그 소나무당의 대표 그 송영길을 도우느냐 그러면은 송영길 대표가 깜빵에 구속되어 있는 것은 변희재의 나는 그의 겨울 너희들이 한 짓을 알고 있다. 이 책을 독파를 하고 그것을 알리다가 윤석열 한동훈의 범죄상을 알리다가 지금 구속되어 있다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죄책감으로서 내가 이 사람을 도운다 이래가지고 이번에 호남 정권 호남 정권 사수 뭐 지금 책을 나왔어요. 호남 정권 사수 김대중에서 송영길로 이 책을 써냈다고. 써내고 지금 송영길을 적극 돕고 있다고. 이런 일반 사람도 은혜를 잊지 않고 적극 도와준다고. 하물며 신인님이야 말을 못하겠느냐고. 모든 사람들이 참 허경영 하면 모 교수처럼 말이지 뭐 별의별 욕을 다 하고 쌍소리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신인님을 따랐던 분들에게는 아까 그 어떤 여성분 노래 불렀다는 분 내가 조금 전에 이야기하고도 이러보던데 성은 강씨고 대박났네 대박났 하늘공에 대박났네 하면서 거기 부자 된다는 그런 말이 있잖아. 늦기 전에 청룡열차가 출발하기 전에 오라 이 말이야.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하여튼 이런저런 이야기를 좀 해봤습니다. 이제 한 2시 반인데 이제 한 2시간 자고 4시 반에 또 일어나서 또 회사 출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내가 이 회사 와가지고 근무하면서 병가 낸 거는 어제가 처음입니다. 자, 왜 몸살이 났는가 모르겠네. 하도 많이 막 듣다가 보니까 그랬는가. 또 지금도 뭐 변희재 이제 그 스픽스하고 그거 좀 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들으면서 자든지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은데 그런 거 이제 1시간 정도 듣고 1, 2분 이야기해요. 허경영